원리합계는요. 원리합계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리합계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원리합계는 절대 복잡하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는 되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고 거기 밑에 보세요. 신유법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게 복잡하죠. 일단 문제 읽기도 싫잖아요. 근데 읽기도 싫지만 몇 개만 뜯어보면 원리합계 문제는 사실 구조 자체가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냥 알고 문제 풀어야 돼요. 아,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알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했지만 등비수열의 합에 필요한 것은 첫째 항과 공비와 그리고 n이었었잖아요. 항수였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찾아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찾아내기 위한 기술이 위에 풀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원리합계에 대한 기본은 자, 기본 원리는요. 일단은 원리합계 자체가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등비수열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복리잖아요. 복리. 우리는 복리 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달리 가지고 앉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A1을 연이을 R로 N년 동안 넣어요. 항상 보세요. A, R, N 보이시죠?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 구조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을 때 N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죠?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리합계 공식이에요. 자, 이게 원리합계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첫 해 A5 넣었어요. 그럼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얼마 붙습니까? A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이율이 R이기 때문에 그냥 AR이 붙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1년 후로 합시다. 1년 후. 1년 후. 1년 후. 맞습니까? 원금, 이자. 내가 만약에 1,000원 넣었어요.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R이 0.1이라고 치면은 100원 되는 거잖아요. 1,100원 되는 거죠. 1,100원. 여기까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2년수가 복리란 말이야. 복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원금 자체가 원금이잖아요. A의 1 플러스 R이 원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는단 말이죠. 얘에 대한 이자 R이 붙는다고. 연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A1 플러스 R로 묶이고 A1 플러스 R이 한 번 더 있으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아니면 3년 후까지 합시다. 3년 후. 그럼 3년 후는 얘가 원금이잖아. 얘가 원금.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인데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 얘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A 1 플러스 R로 묶이고 1 플러스 R 제곱으로 묶이고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세제곱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원리로 N년 후는 그냥 공식으로 암기합니다. A 1 플러스 R의 N제곱 됩니다. 자, 이것이 일단 원리예요. 원리합계 원리. 가르쳐 등비수열로 문제 푼다. 자, 그런데 무조건 원리합계는 하나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원리합계 풀이는 그림 그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풀이입니다. 자, 보세요. 현재 원리합계 자체의 공식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런데 원리합계 다 더하는 것을 구할 때는요. 전부 다 등비수열 합으로 문제 풀어요. 자, 그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문제 풉니다. 합이 안 나면 풀 수가 없어요. 합. 이게 중요해요. 합으로 푼다. 자, 합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림 안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엔 한글로 적을게요. 첫째 항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비를 찾아내야 되고 세 번째는 항수를 찾아낸 다음에 얘를 공식에 대입합니다. 이게 원리합계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원리합계에 대한 기본 문제 구성을 일단 등비수열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A1 플러스 R의 N제곱 원리합계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풀 때는 합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온다고요. 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 압니다. 뭐 문제 구성은 연금 문제도 있고 뭐 이자 문제도 있고 뭐 할부 문제도 있는데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차피 하나를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예를 바로 들어줄게요. 예. 교재를 바로 할게요. 예를 7번 문제 바로 볼게요. 연이율 R이고, 그리고 A1 정립해서 N년 말. 야, 매년 초구나. 요거 조금 조심할게. 매년 초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매년 초에 A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N년 말에 얼마를 받느냐 이거잖아요. 됐죠? 이거는 그냥 문제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고, 밑에 공식 있는데요. 공식대로 절대 풀지 마세요. 원리합계 모든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놔줘야 돼요. 모든 원리합계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A1을 매년 초에 넣는 거죠. A1 넣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이런 거예요. 내가 1년 초에도 넣어요. 1년 초에도 A1 넣죠. 2년 초에도 당연히 A1을 넣죠. 그리고 N년 초에도 A1을 넣죠. 그런데 이 각각이 원리합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돈을 받는 것은 N년 말에 받겠죠. 그런데 이 A 자체가 1년 초에 넣은 게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몇 번 붙어요, 토탈? 1년 초에 넣고 1년 말에 받는다 하면 한 번 붙죠. 2년 초에 2년 말에 붙으면 또 2번 붙죠. N년 말에 받으니까 몇 번 붙어요? N번 붙어요, N번. 따라서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번이 나온다고요. 각각의 원리합계가 전부 다 등비수열인 거예요, 전부 다. 얘는 몇 번 받죠? 얘 원리합계는 한 번이 줄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년에 넣은 것도 초에 넣었기 때문에 말에는 한 번을 받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노란 색깔 자체가 이 문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A를 N번 넣은 걸 가지고 전부 다 더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가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를 조사한다고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첫째 항. 첫째 항이 뭐죠? 얘가 첫째 항이에요. 얘가 첫 항입니다. 자, 두 번째 공비. 공비는 뭐죠? 1 플러스 Rn,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R이 공비죠. 1 플러스 R이에요. 그 다음에 항수는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이 되는 거죠.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 됩니다. 이제 등비수열학 공식 쓰는 거예요. 정답은 공식을 그대로 쓸게요. 공식. 자, R 마이너스 1. 1에서 1 플러스 R 빼는 것보다 2에서 1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R분의 첫째 항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중괄호 치고 공비의 항수 제곱이잖아요. R의 N제곱인데 항수가 N개래요.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를 공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두 가지예요. 원리합계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각각 넣는 돈에 대한 원리합계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원리합계들의 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각각의 원리합계들에 대한 합. 그래서 하나의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이지만 각각 다 더하게 되면 전체가 등비수열의 합을 이루기 때문에 세 가지 조사한다. 조사해가지고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발 원리합계 어려워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쫄지 말라고 알려주